반갑습니다. 손해평가사 스토리 토지 담지입니다. 이제 드디어 우리 손해평가 보험금 산정에 관한 부분을 이제 배울 건데요. 농작물 재보험 손해평가 보험금 산정입니다. 이제 이거는 그거 따라 다 달라요. 밭작물이냐, 논작물이냐, 뭐 과수, 작물이냐, 원예 시설이냐, 원예 시설 작물이냐, 버섯 재배사냐, 버섯이냐, 또는 인삼이냐, 인삼 해가림 시설이냐, 비가림 시설이나 가축, 이렇게 다 달라지겠죠. 그래서 책에는 지금 기본서에는 저가전 종합위험, 사과, 배, 단감, 뜰분감부터 순서가 되어 있는데요. 저가전 종합위험부터 하면 너무 어려워들 하시고 힘들어 하셔서 처음부터 조금 이제 수학감소 보장 보험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시험에 매년 빠지지 않고 출제되고 농작물 재보험 중에서 가장 많이 가입하고 우리가 가장 많이 조사하는 논작물에 대해서 먼저 한번 배워보고 수학감소 보장 논작물, 그다음에 수학감소 보장 방식의 밭작물 이어서 한번 배워보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서 순서대로 저가전 종합위험해서 쭉 순서대로 나아갈 거예요. 밭작물도 수학감소만 먼저 배우고 나중에 생산비 보장이라든지 요건 뒷부분에 따로 배울 거라는 거. 먼저 그러면 논작물부터 진도 한번 나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아는 논작물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벼 중에서도 사료용으로 사용하는 조사료용 벼, 밀, 보리가 있습니다. 보리는 21년도에 들어왔고요. 어떻게 보면 신규 품목이죠. 4가지가 되겠습니다. 4가지가 되고 손해평가 및 보험금 산정에 관한 거는 이제 공부를 하는 순서가 시기별로 이 품목의 조사 종류가 어떤 것이 있는가,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손해평가를 가서 현지 조사를 어떻게 하는가, 현지 조사 방법이 어떻게 되지, 어떤 방법으로 현지 조사를 하는가, 현지 조사 방법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보험금을 산정할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보험금 산정 공식을 암기를 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조금 응용 문제가 나오면 막 헤매면서 문제를 풀지 못해요. 응용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현지 조사 방법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어떻게 조사하는지를 알면 어떻게 피해율을 산정하는지도 자주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현지 조사 방법을 먼저 배우고 보험금 산정 방법이나 이제 보험금 지급 기준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먼저 논작물 벼부터 한번 볼게요. 논작물에서 가장 중요한 거 벼죠. 벼. 먼저 우리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거 우리 첫 번째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이사손 삼현 해가지고 사고 발생 통지를 먼저 하죠. 사고 발생 통지를 하면 사고 접수를 하고 전산 입력을 하고 손해평가반을 구성합니다. 손해평가반을 구성하고 손해평가 조사를 하죠. 자, 손해평가반을 구성하고 그다음에 현 이렇게 갔었잖아요. 현지 조사를 가게 되죠. 현지 조사를 가게 되고, 자, 현지 조사를 가서는 실제로 현지 조사를 가게 되고, 현지 조사한 것을 또 입력을 하게 되죠. 입력을 하게 되고, 실제로 현지 조사를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본부에서 직접 조사를 하거나 또는 금정조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맞나요? 그게 다 되고 전산 입력까지 마무리되고 나면 어떻게 되나요? 피해율이 나올 거고 보험금이 산정되겠죠. 그래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순서로 갑니다. 먼저 사고 발생 통지를 했습니다. 자, 어디로? 농협으로 통지하겠죠. 전화나 설명으로 통지를 할 거예요. 자, 사고 접수가 통지가 되고 나면 피해 사실 확인 조사라는 것을 갑니다. 이 피해 사실 확인 조사라는 것은 논작물 벼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모든 작물에 공통적으로 조사하는 조사가 피해 사실 확인 조사더라. 피해 사실 확인 조사는 제일 먼저 하는 조사고요. 실제로 우리가 사고가 접수되었는데 이 사고 접수가 보상하는 재해로 사고가 접수되었는지 보상하는 재해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 피해 사실 확인 조사입니다. 뭘 통해서? 기상청 자료나 우리 현지 방문을 통해서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조사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네요. 벼는 조사 방법이 가장 많은 품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품목 중에 왜 보장을 그만큼 많이 해준다는 거예요. 보통은 다 수확량 조사를 기본으로 하죠. 수확이 감소된 것만큼 보험금을 줄 거기 때문에. 맞나요? 그럼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수확량 조사, 그다음에 이게 보상하는 재해로 안 된 것도 있기 때문에 미보상 비율을 조사하고 요 정도는 기본으로 안고 가는 조사들입니다. 근데 지금 변은 많아요. 자, 5가지나 되네요.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외에도 5가지 조사가 어떤 것이 있는지 볼게요. 이양, 직파, 불능 조사. 아예 별을 우리 심는 것을 이양이라고 하죠. 모판에서 이렇게 농지를 옮겨 심는 걸 이양, 또는 직접 종자를 뿌리는 거 직파라고 합니다. 이양을 하거나 직파 자체가 아예 안 됐어요 라고 할 때 조사 가는 거 이양, 직파, 불능 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양 직파 불능이라는 것은 왜 어떨 때 가능하겠어요? 보통 가뭄이 심할 때 논에 물이 좀 대져 있어야만 모내기를 할 수 있는데 가뭄이 심하다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경지정리가 된 논들은 관수가 다 가능해요. 가능하는데 저 산꼭대기에 있는 논들이죠. 그런 것들은 좀 힘들단 말이에요. 관수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논들은 이양을 하기가 힘이 들죠. 그런 경우들 가뭄이 심할 때. 다음 2번째 제2양 제직파 조사. 이양을 했어요. 이양을 했는데 중간에 집중호우가 진짜 많이 왔다든지 이렇게 해서 또는 논둑이 붕괴가 돼가지고 논둑이 이렇게 한쪽이 뭉개져가지고 우리 토사가 이렇게 유입되는 경우 있죠. 산사태 같은 그 경우로 인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쭉 우리가 뭐를 이양한 거를 다 덮어버렸다든지 이랬을 때는 다시 재양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또는 재직파를 그때 하는 조사가 제2양 재직파 조사. 경작 불능 조사는 우리가 뭐를 심었어요. 뭐를 심었는데 재가 너무 심해가지고 경작을 더 이상 이어갈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이어서 이 성장을 해 나갈 수 없는 단계일 때 보호 목적물이 얼마 남아있지 않아요. 어떤 피해율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경작을 더 이상 이어갈 수가 없겠어요. 경작 자체를 포기하는 거죠. 그럴 때 하는 게 경작 불능 조사. 수확 불능 확인 조사는 경작 불능 조사는 그냥 재배 자체를 중간에 포기하는 거예요. 중간에. 왜냐면 출수기 이전에 이게 하는 조사이기 때문에 벼가 막 출수되기 전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수확 불능 확인 조사는 이미 이 싹이 났어요. 나달도 있어. 나달도 있는데 수확을 해봤자 얻는 것이 별로 없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예 그냥 이거 이거 우리 추수 같은 거 하지 않고 아예 그냥 수확하지 않을래라고 수확 자체를 포기할 때 요럴 때 수확 불능 확인 조사를 나갑니다. 그러면 각각의 조사에 따른 보험금이 있겠네요. 이양 직파 불능 조사는 이양 직파 불능 보험금이 있을 거고 제2양 재직파 조사는 제2양 재직파 보험금 그 조사에 맞춰서 다 보험금이 붙어요. 경작 불능 조사에는 경작 불능 보험금이 붙겠네요. 수확 불능 확인 조사에서는 수확 불능 보험금이 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 하는 것 수확량 조사가 있다고 했어요. 나는 원래 보험 가입을 이거만큼 될 거라고 해서 평년 수확량이 우리 농지에 이거만큼이어서 이 평년 수확량의 100%만큼 가입을 했어요. 가입을 했는데 실제 수확을 해보니까 반밖에 안 돼요. 이거만큼 감소가 되었네요. 이거만큼 보험금 주세요 라는 게 수확량 조사죠. 수확이 감소되었을 때 주는 조사. 근데 이 수확량 조사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네요. 논작물의 모든 논작물의 기본적인 조사는 표본으로 조사하는 거, 전수로 조사하는 거. 우리가 앞에 보험의 앞에 이제 계율을 배울 때, 손해평가 계율을 배울 때 이 과목에서도 배웠었죠. 우리 용어 정리할 때 조사 단계에 따라서 또는 조사 범위에 따라서 조사들이 달랐어요. 조사 단계는 본조사, 재조사, 검증조사 이런 걸 배웠고요. 조사 범위에 따라서는 아주 표본만 추출해서 일부만 조사하는 거 표본조사, 전체를 다 조사하는 거 전수조사 이렇게 배웠어요. 자, 표본조사, 전수조사는 대부분의 품목이 다 있고요. 전수조사는 실은 모든 품목이 있는 건 아닙니다. 전수조사는 정해져 있는 품목이 따로 있고요. 이 전수조사를 묻는 거에 대한 것이 이번 8위 때 시험 문제 나왔었죠. 밭작물에서 전수조사를 하는 거 저것이요. 콩, 팥이에요. 그죠? 밭작물에서 전수조사 가능한 건 콩, 팥밖에 없어요. 대부분 무슨 조사를 하냐면 표본조사를 합니다. 하지만 논작물은 표본과 전수조사는 기본으로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벼만 유일하게 하나 더 조사할 수 있는 거 수량 요소 조사입니다. 수량 요소
수의 양을 센다는 게겠죠. 수를 센다는 거예요. 수를 세고 이 양을 측정해서 이걸 가지고 뭔가 조사를 하는구나. 수량 요소 조사. 이제 이거는 이제 실제로 나온 이삭수하고 나달수가 몇 개지? 나온 이삭수가 몇 개야? 벼에 이 이삭에 달린 나달수가 몇 개야? 요걸 세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주는 보험금이 뭐? 수학 감소 보험금. 수학이 줄었으니까 보험금 주세요. 라니까 수학 감소 보험금이 되는 거예요. 자, 수학감소 보장에 대한 의미가 이제 이해가 됐나요? 원래는 이것만큼 내가 보험을 가입해서 이것만큼 수확이 되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죠? 수확이. 더 많이 수확되면 더 좋죠. 일단 보험금에 의미가 없잖아요. 보험금 안 타도 나는 이미 수확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그런데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서 수확이 반밖에 안 되었어요. 이러려고 우리가 보험을 들어요. 그래서 요거만큼 감소된 반만큼은 나는 보험금으로 보전을 해주세요 라고 해서 우리가 보험금 들죠. 그래서 요런 것을 어떤 거? 수학 감소 보장. 수확이 줄었을 때 주세요. 피해를 입었어요. 수확이 감소되었어요. 자연재해로. 이때 보상하는 방식이 수확 감소 보장 방식이고, 대부분의 논작물, 밭작물, 우리가 있는 가수들도 이 수확 감소 보장 방식이 기본적인 보장 방식이에요. 물론 이게 아닌 방식들도 있어요. 가장 기본은 수확 감소 보장 방식입니다. 됐나요? 자, 조사 이제 우리가 배웠던 조사 내용들 쭉 한번 보세요.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이양 집합 불능 조사, 재양 재집합 조사, 경작 불능 조사. 지금 앞에서 배웠던 거 그대로 있죠. 이건 전부 언제? 수확 전에 하는 조사네요. 수확 전에 하는 조사. 수확 전에 하는 조사입니다. 그리고 수확 직전에 하는 조사. 수확량 조사네요. 이삭수와 나달수를 센다고 했죠. 그래서 이건 수확 직전에 합니다. 시기를 잘 보세요. 수확을 시작하고 난 다음에 하는 거. 수확량 조사. 그다음에 수확 불능 확인 조사. 수확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역시도 수확이 시작됐을 때 알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생육 시기를 잘 보세요. 다음 조사 내용이 이런 거다. 재해는 어떤 거? 보상하는 재해 전부가 해당이다. 자, 조, 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가 다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조사 방법이 결정되는 거는 조사 방법 여기잖아요. 조사 방법은 뭘로 결정되나요? 했을 때 우리가 재생품으로 결정돼요 하고 앞에 배웠던 거 기억나시나요? 재생품, 재해의 종류 맞나요? 생육 시기. 자, 품목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지금 우리 품목은 뭐예요? 이 품목은 벼죠. 됐나요? 이 품목에 따라서 조사 방법이 결정되더라. 조사 내용과 조사 방법이 결정되라. 이해되셨나요? 생육시기, 재해, 그다음에 품목, 재생품입니다. 그럼 조사 시기를 한번 볼게요. 피해 사실 확인 조사는 딱 사고 접수되거나 무조건 사고 접수 후에 지체 없이 해야 됩니다. 됐죠? 이양 집합 불능 조사는 우리가 이양이 할 수 있는 한계 일이 정해져 있어요. 이때까지는 모내기를 끝내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 이양 한계일이 정해진 한계일은 7월 31일입니다. 그래서 이 이양 한계일 7월 31일까지 기다렸다가 그 이후에 합니다. 됐죠? 제2양 재집합 조사 사고 접수되고 나오면 지체 없이 갑니다. 경작 불능 조사 사고 접수 지체 없이 갑니다. 됐죠? 조사 방법 보겠습니다. 피해 사실 확인 조사는 피해 사실을 확인하러 간 거니까 가서 보상하는 재해로 피해가 발생했는지 그게 아닌지를 보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근데 우리가 태풍이 왔어요. 우리 태풍 경보가 내렸어요. 뉴스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이미 태풍주의보 태풍 경보가 내렸어요. 그러면 보상하는 재해 맞잖아요. 근데 이거를 내가 보상하는 재해인지 아닌지 조사를 갈 필요가 있나요? 없죠. 그럴 때는 생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피해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하더라. 전 품목에 해당된다고 했죠. 모든 품목에 피해 사실 확인 조사는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양 직파 불능 조사입니다. 이건 어떤 때 어떻게 조사하는 방법은 이양 또는 직파 불능 상태 및 통상적인 영농 활동 실시 여부를 조사하더라. 왜 그러냐면 이양이 이제 안 됐다는 거 눈으로 보고 바로 알 수 있잖아요.
바로 할 수 있는데 이 이양집합불능 그 조사와 보험금은 통상적인 영농 활동을 해야만 이건 보험금을 지급해요. 그때 통상적인 영농 활동이라는 것은 우리 농가리를 한다든지 논둑 정리를 한다든지 있죠? 시비 관리를 한다든지 제초 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것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너는 농사 지을 생각이 애초에 없었구나 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자, 여기에 해당되는 건 벼만. 우리가 논작물에 4가지 있다고 했어요. 벼, 조사료용 벼, 밀, 보리 있지만 벼만 해당되는 조사더라. 제양, 제지파 역시도 벼만 해당입니다. 자, 벼만 해당되는 거 먼저 보고 갈까요? 그러면 이양, 직파, 불능조사, 제2양, 제직파, 조사, 수학, 불능, 확인, 조사. 수학량 조사는 모두 들어간다고 말씀드렸고요. 벼만 해당되는 거 잘 보시고 전 품목 다 해당되는 거 피해 사실 확인 조사, 경작, 불능, 조사입니다. 그러면 조사료용 벼는 전 품목에 들어가는 요것만 해당이 되겠네요. 피해 사실 확인 조사, 경작, 불능 조사. 맞나요? 밀, 보리 같은 경우는 피해 사실 확인 조사, 경작, 불능 조사, 수확량 조사에 표본 조사, 전수 조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됐고요. 경작, 불능 조사입니다. 경작, 불능 조사는 제양, 제지파 안 했나요? 제양, 제지파는 갔어요. 보상하는 손해로 당연히 제양, 제지파 해야 되는 거여야 되고요. 제양, 제지파는 가서 면적 조사합니다. 면적 비율도 조사합니다. 원래 전체 면적이 얼마인데 피해 입은 면적이 얼마지? 라는 걸 조사해서 그 피해 입은 면적에 해당되는 것만큼 보험금을 주겠죠. 맞나요? 그 피해 면적도 면적 피해율이 몇 %? 10%를 초과해야만 줍니다. 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뒤에서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경작, 불능 조사입니다. 피해 면적 비율 조사합니다. 그 다음에 보험 목적인, 보험 목적물 벼죠. 식물체 피해율을 조사합니다. 우리가 용어 정리할 때 식물체 피해율 배웠습니다. 뭔가요? 식물이 더 이상 수확이 가능한지 안 한지를 여부를 판단하는 조사가 식물체 피해율 조사고요. 이건 결국은 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겁니다. 자, 식물체 피해율 조사 방법. 내가 고사한 면적으로 한다면 고사 면적 나누기 전체 가입 면적이 되겠네요. 됐나요? 식물체 수를 한다면 고사한 식물체 나누기 내가 실제로 가입한 식물체 이렇게 조사해서 식물체 피해율을 조사하고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 되었을 때만 경작 불능 가능합니다. 수확량 조사네요. 수확량 조사. 수확량 조사 중에서도 이거는 수확 직전에 하는 거는 수량 요소 조사라는 겁니다. 수량 요소 조사. 자, 수확량 조사는 수확 직전에 하고 수량 말이 자꾸 이네. 수량 요소 조사가 있고, 그러니까 또 표본 조사, 표본 조사도 있죠. 표본 조사도 있고, 그다음에 전수 조사도 있고, 이 3가지가 있죠. 배열만 해당되는 것은 수량 요소 조사, 나머지는 표본 조사, 전수 조사가 있습니다. 사고 농지, 발생 농지에 가서 수확량 조사합니다. 전수조사, 표본조사, 벼는 수량 요소 조사도 있다고 했어요. 됐나요? 수확하고 난 다음에도 갈 수 있습니다. 방법은 같습니다. 됐죠? 자, 수확불능 확인 조사입니다. 수확불능 확인 조사는 가서 재현율이라는 걸 조사해요. 재현율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어떨 때 수확불능이라는 걸 알 수 있지라는 건 재현율은 우리가 벼 나달 있죠. 벼 알고 우리 조곡이죠. 조곡을 이렇게 이제 우리 이 재현율을 측정할 수 있는 인습기라는 도구 장비가 있습니다. 인습기 나중에 뒤에서 자세히 배울 건데요. 자, 인습기를 가지고 재현율을 딱 조사했을 때 이 재현율이 65% 미만이다. 결국은 우리가 이 싹에 달려있는 이 나달을 조사하는 건데 이 나달이 완전한 나달이지 않고 쌀래기처럼 부서지더라. 이 재현율 조사는 그거거든요. 얼마만큼 현미로 우리가 이제 조곡에서 현미로 딱 이 되는 그 이제 퍼센트가 몇 %나 나오냐 이걸 보는 거예요. 재현율. 그래서 이 재현율이 65% 미만이다라고 한다면 완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쌀이에요. 쌀이 밥이 제대로 될 수 없는 상품이 될 수 없는 쌀이기 때문에 이거 수확 자체를 포기할래. 라고 하는 조사가 수확불능 확인 조사입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벼의 상품으로 정상 출하가 불가능합니다. 그때 하는 조사가 수확불능 확인 조사. 근데 실제로 이렇게 벼 조사를 가보면 수확불능 확인 조사까지 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대부분 다 수확량 조사, 수확량 조사도
가장 많이 하는 거 표본조사. 전수조사도 좀 많이 드물긴 합니다. 굳이 표본조사를 했는데 계약자가 나는 이 표본조사한 피해율이 도저히 마음에 들지 않아요. 전체를 다시 해주세요 라고 할 때 전수조사합니다. 또는 벌써 갔는데 콤바인으로 다 밀어버렸어요. 그럴 때 밀고 있어. 막 이 콤바인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럼 표본을 조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전수조사합니다. 전수조사 한다면 이제 대신 시간이 오래 걸리죠. 표본조사하면 표본만 몇 개 추출해가지고 조사하고 오면 되는데 전수조사는 그거 다 기다렸다가 그죠? 톤백에 담았다가 또 가서 이제 조공 무게 제로 또 개근하러 갔다가 여러 시간들이 뺏긴다는 거. 하루에 몇 개 조사를 못 하겠죠. 대부분 그래서 표본조사 한다는 거. 수량요소 조사는 지금은 거의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않지만 아직 기본세에서 사라지진 않았기 때문에 수량요소도 공부를 해 놓으시고 21년도에 또 시험이 나왔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자, 시기별 조사 종류, 그럼 조사 시기, 조사 종류와 조사 시기를 한번 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은 좀 이렇게 광범위하게 수학 전이다, 수학 직전이다, 수학 후다 이렇게 했는데 정확하게 조사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조사마다. 그럼 그 조사 시기를 한번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사고 접수 후에 직후 바로 실시하는 거. 이항 집파 불능조사 벼만 해당이라고 했습니다. 이항 한 개일 이후에 이건 같네요. 재양 재집파 조사 벼만 해당입니다. 사고 접수 직후에 실시합니다. 경작 불능조사 사고 후에서 출수기 전까지. 결국 이것도 조사 시기는 사고 접수 직후입니다. 시기는 출수기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출수기가 왜냐면 이 보험의 종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수기가 넘어간다 라고 한다면 조사할 수 없습니다. 수학불능 확인조사, 수학 포기가 확인되는 시점. 계약자가 수학 포기를 해야만 수학불능 확인조사 할 수 있습니다. 수학량 조사, 세 가지 있습니다. 수량요소, 표본, 전수. 수량요소는 벼만 해당이라고 했고요. 수량요소는 수학 전 14일 전후. 수학을 하기 전에 14일로 해서 전후로 해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수학 전에 한다는 거예요. 수량요소. 표본 조사입니다. 적어도 제대로 염으로 해야 되겠죠. 알고기. 그래서 알고기 염으로서 수학이 가능한 시기. 그냥 수학이 가능한 시기예요. 결국은. 전수조사 수학시입니다. 둘 다 사실 표본 전수는 수학시가 맞죠. 표본은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놓은 거예요. 알고기 염으로 가지고 수학이 알고기 염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보리만 해당되는 조사, 피해 사실 확인 조사, 경작 불능 조사, 수학량 조사. 그 중에서도 표본 전수. 조사료용 배만 해당되는 거 피해 사실 확인 조사, 경작 불능 조사. 문제는 마음대로 꼴 수 있습니다. 자, 논작물 품목 중에서 모든 품목에 대해서 모두 하는 조사를 있는 대로 모든 조사를 다 적으시오. 있는 대로 다 적으시오라고 한다면 피해 사실 확인 조사, 경작 불능 조사가 될 거예요. 맞나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묻는다는 거. 뭐는 뭔 조사, 뭐는 뭐 조사 이렇게 딱딱 집어서 먹으면 그렇게 안 깼기 때문에 훨씬 더 쉬운데 문제는 살짝 꼬아서 냅니다. 자, 그러면 현지 조사 방법을 쭉 보도록 할게요. 뭐부터?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이항 집파 불능 조사, 재이항 재집파 조사, 그다음에 우리 수학량 조사 이렇게 순서대로 가겠죠. 그럼 피해 사실 확인 조사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해 사실 확인 조사입니다. 자, 조사 대상 농지는 사고 접수된 농지겠죠. 또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농지 되겠고요. 자, 대상 재해 보장. 대상 재해는 어떤 거냐? 자조화입니다. 자조화란 말은 우리가 앞에서 이미 배우고 왔어요. 종합으로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조수해는 새나 짐승이라고 했고요. 자연재해 어떤 거 있었나요? 태우가 냉동수란에 조기를 폭식하고 호강했다 라고 암기를 했죠. 자, 화재는 말 그대로 화재. 자, 벼에서 이제 추가되는 건 병해충입니다. 병해충 7가지 보장합니다. 하지만 이 병해충은 주계약이 아니고 특별약관인 특약입니다. 특약으로 가입해서 벼는 보장을 하고요. 벼는 워낙 많이 재배하기 때문에 병충해 보장이 늘었어요. 처음에는 몇 개에서 좀 더 늘고 이렇게 해서 7개까지가 된 거고요. 이 병충해 명을 묻는 문제가 2번이나 시험에 나왔습니다. 5회 때도 나왔고 7회 때도 나왔고 5점짜리 문제로 나왔습니다. 무조건 암기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는 시험 칠 때는 병충해 명을 암기해야 되지만 실무에 나왔을 때는 이 병충해 병징이 어떤지를 알고 이 병충해가 어떤 건지 내가 스스로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이게 보상하는 병충해인지 보상하지 않는 병충해인지 구분해서 미보상 비율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병충해 명을 제대로 아는 거, 병충해 병징을 정확하게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선 병충해 명부터 알아야 되겠죠. 병충해 명은 나중에 암기 팁 배우실 거예요. 1과목에서 암기 팁 좀 배우고 왔죠. 흰줄, 벼도, 깨먹새라고 했고요. 흰입 많은 뼈, 줄무늬 입 마른 뼈. 흰줄, 벼, 뭐죠? 벼도, 그죠? 벼도, 도열병 있죠? 그다음에 깨시무리병, 먹노린재, 먹새, 세균성, 비알, 마른뼈. 됐나요? 벼는 멸구. 흰줄, 벼도, 깨먹새라고 해서 7가지 병충을 배웠고, 충도 있고, 병도 있고 그래요. 그 중에 벌레에 해당되는 거, 먹노린재, 벼멸구가 되겠습니다. 조사 시기는 사고 접수 직후에 간다고 말씀드렸죠. 사고 접수 직후입니다. 자, 피해 사실 확인 조사 가서 뭐 하는 걸까요? 보상하는 제 여부 확인한다고 했죠. 뭐를 통해서? 기상청 자료와 현지 방문을 통해서. 기상청 자료를 가지고 확인할 수 있다고 했죠. 보상하는 제 여부. 왜? 태풍 경보가 내렸어요. 태풍 주의보가 내렸어요. 풍속이 얼마예요? 최대 순간 풍속이 얼마예요?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기상청 자료를 보고 찾을 수 있습니다. 그걸 하든지 아니면 직접 방문하든지 현지 방문. 기상청 자료 현지 방문 가로넣기 나올 수 있습니다. 보상하는 제 여부 판단합니다. 그래서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통해서 이거 보상하는 제가 맞는지 근거 자료를 확보해야 됩니다. 이 근거 자료 3가지도 중요합니다. 자, 어떤 거? 기상청 자료 또는 농업기술센터 의견서. 우리가 뭔가를 잘 알지 못하는 우리 농촌에 가면 농업기술센터 있죠.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해가지고 의견서 받는 거예요. 그다음에 손해평가인의 소견서. 이 손해평가인은 손해평가인만 해당되는 거 아니고 손해평가사, 손해사등사 조사를 하는 사람의 소견서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저절로 암기가 될 거예요. 워낙 많이 해서. 3가지? 기상청 자료, 농업기술센터 의견서, 손해평가인의 소견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는 항상 농지에 가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농지의 전반적인 그 농지 전경사진이 필요해요. 그래서 전경사진이 필요하고 이 전반적인 피해, 전체 피해 사진도 필요하지만 세부적으로 세세한 것을 볼 수 있는 피해 내용을 볼 수 있는 세부 피해 사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벼 조사 갈 때 전경을 짓죠. 전체 피해가 얼마만큼인지를 한번 보고 그죠? 그다음에 세부 피해가 있는 곳에 직접 가서 세부 피해 사진도 찍습니다. 그럼 전체 전경이 필요하겠고 세부 피해 사진이 필요하겠죠? 됐나요? 벼 같은 경우는 ICT 기반 무인 항공기를 이용해서 피해 농지 촬영이 가능하더라. ICT 기반 무인 항공기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드론이죠. 드론 활용해서 피해 농지 촬영 가능하다는 거예요. 요즘 드론 이용해서 다 이 농약도 하죠. 다 이 벼도 그렇고 뭐 밤도 그렇고 뭐 대추도 그렇고 대부분 가수들도 드론 이용해서 항공 방지합니다. 자, 보상하는 제 여부를 판단하고 나면 두 번째 추가 조사 필요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럼 추가로 다음에 이어서 보상하는 제가 맞아 라고 한다면 추가로 이어서 어떤 조사를 해야 될까라는 거죠. 이양 집합불능 조사를 해야 될까? 제양 재집합 조사를 해야 될까? 경작불능 조사를 해야 될까? 수확량 조사를 해야 될까? 됐나요? 근데 보통은 벼는 조사가 많기 때문에 이렇지만 보통은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하고 나면 다음에 수확량 조사를 추가로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요걸 결정하겠죠. 하지만 벼는 조사가 많으니까 이 조사 전부 다 해당되겠죠. 이양 집합불능조사, 제양 재집합조사, 경작불능조사, 수확량조사. 근데 분명히 조사가 하나 아까 더 있었어. 수확불능조사가 있었는데 여기 수확불능조사는 없네 라는 의문이 생기지 않으시나요? 예, 수확불능조사는 추가 조사 여부의 판단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수확불능조사는 언제 판단하냐면 나중에 이 수확량 조사를 갔을 때 수확량 조사를 가가지고 이거 수확이 되겠네 안 되겠네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확량 조사를 갔을 때 다시 추가 조사 필요 여부 수확불능조사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때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수확불능조사는 없다는 거. 이거 수업시 시험에 나올 거예요 경주 많이 했는데 이번 22년도 8회 시험에 나왔죠. 맞아요. 5점짜리 문제로 나왔습니다. 작년에 이거 모의고사로 이거 5점짜리 문제 낸 적도 있었는데, 그죠? 이양 집합 불능조사 21년도에 제가 모의고사 계속 이거 문제 냈었거든요. 내면서 이거 한번 보세요를 했는데 결국 시험에 나왔네요. 자, 이양 집합 불능조사는 어떨 때? 농지 전체입니다. 부분 아니에요. 농지 전체의 이양 집합 불능시. 요거 비우고 나왔죠? 이거 비우는 거 다 나왔죠? 자, 제양 재집합은
면적 비율이 몇 %를 초과할 때? 10%를 초과할 때. 요럴 때 조사 간다는 거예요. 경작불능 조사는 식물질 비율이 몇 프로? 65% 이상일 때. 수확량 조사는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할 때. 자, 요거 수확량 조사는 수확불능 보험금의 가장 기본이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이에요. 맞나요? 자, 이 자기 부담 비율, 수확량 조사. 자기 부담 비율이 20%라고 한다면 적어도 피해율이 자기 부담 비율만큼은 초과해야 보험금이 나갈 거 아니에요. 왜 20% 이것만큼은 제하고 주잖아요. 맞나요? 맞아. 피해율에서 자기 부담 빼니까 피해율이 20%고 자기 부담 20% 0이잖아요. 줄 게 없잖아요. 왜 자기 부담 비율 초과인지 아시겠어요?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이 보험금 공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앞에 뭐가 생략된 건가요? 피해율이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했을 때 이게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 넣는 거 가로넣기 나왔다는 거. 면적 피해율 10% 초과, 식물질 피해율 65% 초과, 자기 부담 비율 초과. 그다음에 농지 전체 이양 집합 불능일 때 추가 조사 여부 판단 기준. 만약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어요 라고 한다면 손해평가반 구성하겠죠. 그래서 추가 조사 일정을 수립하게 될 거예요. 단 피해 사실 확인 조사는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재해가 명확하다. 태풍주의보가 왔어요. 태풍 경보가 왔어요. 정확하게 보상하는 재해가 맞는데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갈 필요가 있을까요?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현지 조사 방법 피해 사실 확인 조사입니다. 피해 사실 확인 조사 가서 보는 것들 한번 볼게요. 자,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제 입증 자료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기상청 자료, 농업기술센터 의견서, 손해평가인의 소견서입니다. 사진 촬영을 할 때는 항상 피해 원인이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 특히 세부 피해 사진은 그렇습니다. 자, 이 사진에 들어있는 것은 사실 피해 사실 확인 조사에만 필요한 사진은 아니에요. 자, 여기까지만 한번 볼게요. 피해 사실 확인 조사에는 여기까지가 주로 들어가겠네요. 농지번호 촬영합니다. 보통 우리가 농지, 보통 원장을 많이 찍습니다. 우리 원장, 농지 원장을 많이 찍죠. 지금도 이거 제가 사진 찍는 거에서 하나 가지고 온 건데요. 이거는 우리 농지 원장입니다. 농작물 농지 원장이고요. 농지 원장이 보면은 우리는 변은 정권이 한 정권이라서 경지별로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 경지에 해당되는 거, 요 경지에 해당되는 거에 가서 이렇게 볼펜을 올리고 요걸 조사했다면 요 위에 볼펜을 올렸을 거예요. 제가 자 요거 조사할 거예요 하고 볼펜 올리고 농자를 찍었죠. 왜냐면 제가 구분하기 쉽고 알아보기 위해서 찍는 거예요. 자, 농지 전경 촬영합니다. 전체 사진 찍죠. 이 전체 사진을 보고 전체 피해가 얼마인지도 한번 보는 거예요. 자, 세부 피해 사진 촬영합니다. 세부 피해 사진. 지금 이 같은 경우는 세부 이거 벼멸구 입은 집이에요. 멸구 입어서 쭉쭉 내려앉았죠. 자, 세부 피해 사진 촬영입니다.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표본 조사라든지 전수 조사를 가게 되면 이제 여기서 이제 기타 더 필요한 사진이 있다면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찍을 거고, 요거는 나중에 우리 표본 조사 가면은 필요한 사진들 더 추가로 제가 넣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표본 구간별로 우리가 이 다 표본 포기를 배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표본 포기 배 가지고 구분해 놓죠. 이건 표본 구간이 몇 개였나요?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하나 가려졌네요. 자, 함수율도 측정하기 때문에 함수율, 수분 측정기도 있고요. 함수율을 몇 회? 3회 평균 측정합니다. 자, 6개였기 때문에 중량 담아져 있는 그릇도 6개가 되겠네요. 그리고 우리 뭐요? 저울에다가 무게 하나하나 다 재야 되겠죠. 표본 구간 하나, 무게 재고, 하나 재고, 하나 재고, 표본 구간별로 무게 다 측정합니다. 이항 직파불능 조사입니다. 이항 직파불능은 이항이나 직파를 하지 못했을 때 결국 뭐를 못 심었다는 얘기예요. 왜 못 심었을까요? 대부분 가뭄 경우가 많다고 했죠. 조사 시기 이항 한개일 7월 31일 이후가 되겠습니다. 자, 지급 대상 여부 조사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처음에는 당연히 보상하는 재해 여부 심사합니다. 보상은 재해로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거 먼저 확인하고요. 자, 가서 농지 및 작물 상태를 감안해서 보상하는 재해 여부 확인해요. 피해 사실 확인 조사는 뭘 가지고 확인했나요? 기상청 및 현지 방문을 통해서. 맞나요? 자, 이항 직파불능 조사는 뭐요? 농지를 방문합니다. 농지를 보고 또는 작물의 상태를 보고서 보상하는 재해 여부를 심사하더라. 농지 및 작물 상태 가로넣기 나올 수 있습니다. 뭘 보고? 농지를 보고 작물의 상태를 보고 보상하는 재해 여부를 판단하더라. 그래서 실제 경작 면적을 확인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양집합보험금도 전체 면적이 얼마인지 알아야 되니까 실제 경작 면적 GP에서 면적 측정기나 지형도 이용해가지고 보험가입 면적하고 실제 경작 면적을 비교했는데 10% 이상 차이가 나요 하면 계약상 변경합니다. 이거 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실무에 나갔을 때 농지를 이렇게 사진을 찍고 면적을 보는데 보통은 다 경지 정리가 돼서 면적이 거의 맞아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죠. 이 논을 갔는데 여기에 이거만큼 착고가 지어져 있다든지 축사가 지어져 있다든지 이렇게 둔벙이 있다든지 그럼 요거만큼 실제 우리 경작하는 면적에서 요거만큼 뭐예요? 제외를 시키고 가입을 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요거는 미보상 면적으로 해가지고 면적에서 제외를 시켜줘야 됩니다. 자, 이양직파불능 판정 기준입니다. 판정 기준. 어떨 때 그러면 이양직파라고 결론을 내려줄까? 결정을 내려줄까? 보상하는 제외로 언제까지? 이양 한개일 7월 31일까지 해당 논지 전체를 이양직파 못했을 경우인 거예요. 이건 딱 바로 가서 보면 알 수 있겠죠. 맞습니다. 근데 단 통상적인 영농활동을 해야만 이양직파불능보험금을 주겠대요. 통상적인 영농활동 어떤 거? 농지에 농가리를 했는지 우리 못 심게 하려면 농가리 해야 되거든요. 농가리 논둑 정리를 했는지 풀이 제초가 엉망이었던 논들 제대로 정리를 했는지 논둑은 잘 구분되게 정리가 되어 있는지 자 비료 시비를 했는지 이제 모심을 준비했날 묻는 거예요. 제초제 살포를 했는지 이런 것들입니다. 제초제 살포 미리 하지 않으면 나중에 못 심고 나면 잡초밭 돼버려요. 그래서 그래요. 자 통상적인 영농활동 어떤 거? 4가지. 이것도 가로넣기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논둑 정리했는지, 농가리 했는지, 비료 시비했는지, 제초제 살포를 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더라. 요게 안 돼 있다고 한다면 이양직파불능보험금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됐나요? 농가리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이제 로타리 쳤다 이야기하죠. 시골에서 로타리를 쳤는지 보통은 이양직파불능조사는 가뭄으로 인해서 이양직파를 포기한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양직파불능조사만 했고 보험금은 안 배웠지만 보험금은 아주 너무 간단해요. 우리 보험가입 금액에다가 곱하기 10%만큼만 줘요. 그래서 아주 쉽다는 거. 근데 아직 이제 막 이양직파 못한 거 보험 목적물 자체가 없기 때문에 금액을 많이 주지는 않죠. 맞습니다. 자, 제2양 재직파 조사입니다. 이양직파를 했는데 부상하는 제의로 많이 떠내려 가버렸다든지 파묻혀 버렸다든지 피해가 심해서 다시 재양해야 되겠어요 이럴 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 피해 사실 확인 조사 갔는데 제2양 재직포가 필요하다 또는 손해평가반이 제2양 재직파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손해평가반이 가갖고 이제 보상하는 제 여부나 뭘 확인해요? 피해 면적을 확인하겠죠. 자 요거 아까 우리 추가조사 여부 이제 판단할 때 뭐 있었나요? 제2양 재직파는 면적 피해율이 10% 초과라는 말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피해 면적을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 전체 면적 중에서 피해를 입은 면적이 이것만큼인데 이 피해 입은 면적이 전체 면적의 몇 %를 넘어야 되냐? 10%를 넘을 때만 제2양 재직파 조사를 할 수 있다는 거야. 조사 보험금도 주게 되고요. 그래서 피해 면적 조사합니다. 자, 조사 시기는 언제? 사고 접수 직후가 되겠네요. 자, 근데 제2양 재직파 조사는 1차 조사도 있고 2차 조사도 있어요. 1차 조사를 보통 전조사라고 이야기하고 2차 조사를 후조사라고 합니다. 전조사에 가서는 뭐 하냐면 보상하는 제 여부 판단하고 실제 경작 면적 확인하고 피해 면적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 피해 면적이 몇 % 비율인지 확인하는 거죠. 됐나요? 자, 두 번째 후조사는 우리가 제2양 재직파니까 정말로 가서 제2양 재직파 했는지 그거 조사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큼 해갖고 보험금 딱 주고 났는데 나중에 제2양을 안 했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후조사가 있다는 거. 후조사가 있는 거는 제2양 재직파도 있지만 나중에 배우는 경작불능조사, 수학불능조사도 후조사가 있어요. 왜? 경작을 못한다고 해서 돈을 받는데 실제 경작 못하게 되었는지 한 번 더 가서 조사해요. 수학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수학불능보험금을 받았는데 실제로 수학을 안 했는지 가서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조사와 후조사가 있는 거 제2양 재직파조사, 경작불능조사, 수학불능조사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이것 역시도 실제 경작 면적과 실제 가입한 보험 가입 면적이 10% 이상 차이가 난다 하라 하면 계약상 변경합니다.
자, 피해 면적 확인합니다. 언제? 이항 한계일 이후에 가서 면적 피해율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고요. 면적 피해율은 어떻게 확인해요? 피해 면적에다가 나누기 보험 가입 면적 하면 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 이 피해 면적에 이 면적에 나중에 후조사 간다 했잖아요. 후조사에 실제로 제양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자, 원래는 여기가 1000 제곱미터예요. 근데 이 피해 면적률이 이게 200 제곱미터야. 그러면 우리 피해 면적률이 몇 퍼센트잖아요? 20%가 되나요? 자, 그러면 이거는 대형 재입학 조사 들어가고 보험금도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실제 후조사를 가봤더니 얼마만큼 했나요? 여기 90 제곱미터밖에 제양을 안 한 거야. 그럼 얼마나 안 했어? 110만큼은 제양을 안 했다는 거죠. 그럼 피해 면적은 원래는 200인데 제양 재직파 안 한 110만큼은 뺍니다. 실제로 내가 제양한 90만큼만 피해 면적으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90이면 9%밖에 안 돼요. 9%면 보험금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이해되시나요? 이 면적 비율이 10%를 초과해야만 제양, 재집파 조사도 하고 보험금을 줍니다. 그래서 면적 피해율을 조사하는 걸 하기 위해서 피해 면적을 조사한다는 거. 이거 중요해요. 자, 그러면 어떤 걸 피해 면적이라고 보는 거야? 궁금하시죠? 맞아요. 이 피해 면적을 판정하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 암기합니다. 무리에 뜨거나 묻히거나 살아있어도 수확이 불가능할 때. 암기 팁입니다. 무리에 뜨거나 묻히거나 살아있어도 수확이 불가능한 거. 이렇게 암기를 하시고요. 전부 묘는 주제 봅니다. 앞에 봅니다. 앞에 주어가 묘는입니다. 묘가 무리에 뜬 거, 묘가 토양에 묻히거나 흙에 덮인 거, 묘는 살아있으나 수확이 불가능한 거. 자, 묘가 이거 우리 모입니다. 모가 본답의 바닥에 있는 흙과 분리가 되었어요. 이렇게 흙이 있다면 흙 위로 떴다는 얘기죠. 이 본답, 실제 이 흙하고 분리가 됐다는 것은 물 위에 떴다는 얘기잖아요. 뿌리를 받고 여기에 흙에 있다는 게 아니고 벌써 이렇게 떴다는 얘기죠. 그래서 흙과 분리되어서 물 위에 뜬 면적. 첫 번째, 두 번째. 산사태가 나거나 이러면 어떻게 토사가 이렇게 유입되었고 뭐를 덮어버리죠. 그러니까 토양에 묻히거나 잎이 햇볕에 덮여버려야 그럼 가압순 작용을 할 수 없어서 죽어요. 그래서 토양에 의해서 묻히거나 잎이 흙에 덮여서 햇볕이 차단된 면적 안 되고요. 묘는 살아있는데 수확이 안 될 것 같아 라고 판단되는 면적 세 가지입니다. 묘는 무리에 뜨거나 묻히거나 살아있어도 수확이 불가능한 면적. 피해 면적 판정 기준 꼭 암기하셔야 해요. 여러 이제 교수님들이 이건 중요해서 꼭 암기하세요. 이건 중요해서 언젠가는 시험에 나옵니다. 워낙 우리가 이 품목이 많고 암기해야 될 내용이 많고 그죠? 시험에 나온다는 것들이 많아서 비켜갈 뿐이지 언젠가는 또 돌아서 나옵니다. 중요하다고 이야기한 것들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 피해 면적 판정 기준. 자, 그럼 조사 방법. 전조사는 경작 면적 확인과 피해 면적 확인합니다. 후조사는 뭐예요? 제양 재집파 제대로 됐는지 확인한다고 했어요. 전조사도 있고 후조사가 있더라 라고 했고 후조사 갔어요. 실제로 제양 재집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피해 면적에서 제외합니다. 결국 피해 면적이 올라가는 것은 제양 재집파 한 면적만 올라간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전조사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후조사만 가가지고 다 전체를 확인할 수도 있긴 합니다. 자, 농지 피해 상태 한번 봅니다. 요거는 거의 이거 뚝이 무너져갖고 이 논뚝이 붕괴됐네요. 붕괴돼갖고 토사가 유입됐네요. 집중호우가 심하게 왔다든지 이럴 때 할 수 있죠. 토사가 붕괴돼서 다 이렇게 덮어버렸죠. 자, 세부 피해 사진 중간중간 막 비어있는 게 보이는데 이거는 지금 너무 사진이 작아갖고 잘 보이지가 않죠. 자, 확대한 사진입니다. 다 뭉개졌나요? 중간중간 비어있는 것도 있고 자, 이렇게 뭉개져서 살기가 힘들어 보이는 것들도 있고, 그죠? 제양, 재직파 합니다. 이건 지금 재이양한 거죠. 재직파가 아니고. 자, 요 농지 피해 사진일 때는 초록색으로 쫙 안 보이던 것들이 제양 완료하고 나니까 쫙 한 줄로 잘 보이나요? 이렇게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사진으로서도 충분히 검토가 되네요.
경작불능 조사입니다. 경작불능 조사는 어떤 거냐면 경작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아예 이 경작하는 거 자체 포기할래요? 이럴 때 주는 거예요. 자, 벼, 조사로용, 벼, 밀, 보리 다 해당이고요. 피해 사실 확인 조사 때에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판단되거나 경작불능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농지일 때 하고요. 조사 시기는 정해져 있다고 했습니다. 사고 후에서 출수기까지입니다. 왜? 봄 종기가 출수기 전이거든요. 그래서 출수기까지만 조사할 수 있습니다. 출수기는 잎사귀 출수되는 거, 요거 말하는 거예요. 잎사귀 막 나오는 걸 출수기라고 합니다. 벼에 잎사귀 이렇게 막 나오는 시기, 요거를 출수기라고 해요. 나달이 달려있는 시기가 아닙니다. 예전에는 그 시기였거든요. 지금은 아니에요. 이 출수기 전 아주 일찍 조사합니다. 경작불능 조사는 일찍 하는 조사요. 잎사귀 나오기 전에. 자, 경작불능 조사도 전조사가 있고 후조사가 있다고 했죠. 왜? 후조사 가서 내가 경작을 할 수가 없어. 불능이에요. 불가하다고 해서 보험금을 받았는데 경작하고 있는 게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경작을 안 하고 있는지 보는 거예요. 확인하는 겁니다. 자, 보상하는 재여부 심사, 이양 직파, 재양 재파 똑같습니다. 농지 및 작물의 상태 감안합니다. 그래서 보상하는 재여부 판단하고요. 실제 경작 면적하고 보험가입 면적 차이 나면 계약상 변경 있고요. 식물체 피해율 조사합니다. 경작불능 조사는 어떨 때 가능하다고 했나요?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일 때. 이 식물체 피해율은 어떤 거? 해당 식물체의 수확 가능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고요. 실제로 식물체가 어떨 때 그 기준이 식물체가 고사가 되었을 때 또는 살아있어도 수확이 불가능할 것 같은 거, 곧 죽을 것 같은 거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고사 식물체라고 판단합니다. 해당 식물체의 수확 가능 여부를 가지고 고사 식물체 판단해요. 그럼 피해율은 고사 면적 나누기 가입 면적 또는 고사 식물체 나누기 가입 식물체 이렇게 하면 되겠죠. 65% 이상, 이하, 미만 이런 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65% 이상까지 숫자만 암기하시면 안 돼요. 65% 이상까지 암기해 주십시오. 자, 요거는 나중에 이제 보험금 지급할 때 나올 거고요. 자, 경작불능 보험금은 우리가 아까 우리 이양집합불능 보험금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10% 이렇게 줬잖아요. 근데 경작불능 보험금은 우리가 자기부담 비율이란 게 있어요. 내가 보험금을 받더라도 내 부담 비율만큼은 빼고 받죠. 10%형, 15%획, 20%, 30%, 40%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10%형일 때는 보험금을 45% 주는 거예요. 15%일 때는 42% 준다는 거죠. 20%일 때는 40% 줘요. 30%일 때는 35%, 40%일 때는 30%. 보통 어떻게 이걸 나눠주냐면 이렇게 줘요. 우리는 이렇게 주죠. 우리 자기 부담 비율이 있다면 내가 그 자기 부담 비율이 내가 그 100%다. 원래는 그 피해율이 100%겠죠. 100%에서 자기 부담 비율이 10%예요. 내 자기 부담 비율만큼 빼고 나누기 2한 게 이 경작불능 보험금의 지급 비율이에요. 그러면 이게요? 90이죠. 90 나누기 2 하면 45% 나왔나요? 100 나누기 10, 90이니까. 자, 15%는 몇인가요? 85인가요? 85 나누기 2 하면 42.5 나옵니다. 소수점 제외하고요. 자, 20%는 100 마이너스 20이니까 80 나누기니까 40% 됐나요? 100에서 자기 부담 비율 뺀 거 나누기 2가 자기 보험금 지급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나중에 보험금 공식 배울 때 또 다시 나올 거예요. 자, 경작불능 조사. 자, 경작불능 보험금 신청 여부 확인합니다. 이어서 갑니다. 식물체 비율 조사했고요. 경작불능 보험금 신청 여부를 확인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경작불능 보험금은 계약자가 꼭 신청을 해야만 쳐요. 식물체 비율이 60% 이상이고 계약자가 신청을 해야만 해요. 신청을 해야만 준다는 거. 신청을 해야만 준다는 거. 그래서 계약자가 신청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경작불능 조사, 그러니까 수확량 조사 대상 확인돼 있는데 왜냐면 식물체 비율이 60% 이상이 안 돼요. 이상이 되면 경작불능 보험금을 받으면 되지만 65% 미만이다 하면 다음에 뭘 해야 돼요? 그렇죠. 수확량 조사 해야 되니까 수확량 조사 대상 확인 여부 확인하는 거예요. 자, 식물체 비율이 65% 미만이다 라면 수확량 조사 대상이 될 거고요. 65% 이상이다 라고 하면 경작불능 보험금 지급 대상이 돼서 벼 같은 경우는 경작불능 보험금을 받아야 해요. 벼. 하지만 밀이나 보리 같은 경우는 65% 이상이어도 계약자가 신청하지 않아 라고 하면 수확량 조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벼는 65% 경작불능 조사가 들어가서
식물제 비율이 65% 이상이다 라고 하면 경작불능 보험금 받고 끝 이렇게 나는 거예요. 벼하고 밀보리는 다릅니다. 암기해 두시고요. 후조사입니다. 후조사. 경작을 못하겠다고 보험금을 받으려고 보험조사 신청했으니까 산지 폐기했는지 꼭 확인하러 갑니다. 후조사. 그래서 경작불능조사는 2번 갑니다. 전조사 가고 후조사 가고 그래야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거예요. 후조사 가서 실제로 식물제 비율이 65% 이상인 농지에 산지 폐기 갈아엎었는지 보는 거예요. 산지 폐기 됐는지 보는 겁니다. 산지 폐기 여부가 확인되어야만 보험금 준다는 거. 그러면 경작불능 조사 방법에 대해서 서술하시오라면 어떻게 나올까요? 첫 글자라도 암기해서 외워야 되겠죠. 그래서 보실식계 수산에서 저는 앞 글자만 보실식계 수산 그죠? 보실식계수산 앞글자에서 저는 암기를 했었는데 여러분들 암기 팁을 만들어가지고 그 순서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실은 현장 조사 방법을 가만히 떠올려보면 이걸 꼭 굳이 암기하지 않아도 되지만 왜 기본적으로 가는 거 보상하는 제 여부 심사하고 실제 경작 면적 확인하고 하면 이제 식물제 폐율 조사, 식물제 조사 끝나고 나면 자, 계약자 신청 여부, 수확량 조사 대상 확인, 산지 폐기 여부 확인. 이렇게 쭉 머릿속에 연상하면 떠올려지기도 하는데 그 떠올려지기까지 힘들다라면 먼저 암기를 해야 되겠죠.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하는 과정들을 거쳐야 된다는 거. 다음 경작불능 조사 한 번 더 볼게요. 전조사는 실제 경작 면적하고 피해 면적 확인합니다. 왜 식물제 비율이 65% 이상인지 확인하려고. 호조사는 산지 폐기된 거 확인합니다. 시장 유통은 안 된 것이 확인되는데 경작불능 조사 한다고 보험금 받았는데 벌써 나중에 수확해가지고 시장 유통된 거 확인된다고 한다면 보험금은 보험금대로 받고 보험 목적물도 팔아서 이중으로 이득을 취득하게 되죠. 보험에서 가장 기본의 원칙이 실손 보상의 원칙, 실제 손해본 것만큼 보상한다라고 했고 이득 금지돼 있죠. 그래서 중복으로 이득을 취하도록 가만두지 않죠. 보험회사에서. 그래서 산지 폐기했는지 시장 유통 안 됐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꼭 이 경작불능보험금 계약자가 신청해야만 된다는 거. 계약자의 경작불능보험금 신청 여부 확인도 합니다. 자, 목적물 확인 갑니다. 경작 면적 조사합니다. 피해 면적 조사합니다. 이건 토사가 유입돼가지고 거의 다 이거 매몰돼 버린 거죠. 요런 거. 자, 이거는 실은 제가 조사 갔던 농지였는데요. 이거는 이제 경작불능 조사는 아니었어요. 경작불능 조사는 아니었고 수확량 조사를 하러 갔는데 이거 보세요. 벼가 거의 없어요. 실은 이제 이거는 이때는 이분은 경작불능 조사를 했었어요. 근데 그 시기를 그걸 몰랐던 거야. 모르셔가지고 결국 수확량 조사까지 가서 이제 경작불능 조사만큼의 피해율이 나오긴 나왔어요. 근데도 여기가 이분이 엄청 많은 경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다른 경지는 하나도 신청을 하지 않고 요게 딱 두 개만 사고 접수를 했어요. 왜? 여기가 가뭄이 심했는데 올해 가뭄이 심했어요. 가뭄이 심했는데 우리 천수답인 거야. 저 위에 산 아래에 있는 천수답이어서 간수시설을 아무리 이제 그분 말씀으로는 이제 군청에 요구를 해도 간수시설을 설치해주지 않았고 비가 오지 않으니까 어떤 도리가 없더라. 그래서 물을 대지 못해서 벼가 제대로 자라지 못한 농지였어요. 그래서 좀 화가 나니까 방치를 좀 해버렸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풀이 잡초가 엄청 많고 거의 벼가 자라지 않았고 벼가 여물지 않았어요. 듬성듬성하고 거의 없었어요. 벼라고 볼 수 없는 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갔던 조사 중에서는 제일 황당하고 난감한 조사였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죠. 수확량 조사를 하러 갔으니까. 그래서 표본구간 정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홀트를 훑어가지고 수확량 조사를 했습니다. 아예 파랗게 나오더라고요. 처음으로 제가 벼를 나달을 훑었는데 노랗지 않고 파란 거 초록색인 나달이 나온 건 이 집이 처음이었어요. 피해율은 실제로 경작 불능조사만큼의 피해율이 경작 불능조사만 20%라고 한다면 자기부담 비율이 20%라고 한다면 100-20 나누기니까 40%만큼은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40%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피해율이 60%는 나와야 내 자기부담 비율 20% 빼고 40%만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피해율이 실제로 그렇게 나오기는 나왔어요. 수확량이 너무 적어서 대신에 여기 같은 경우는 뭐요? 방치했잖아요. 영농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미보상
잡초도 관리를 하지 않아서 미부상 비율을 좀 많이 세게 우리가 때린 거 미부상 비율을 세게 준 거 결국 계약자의 동의를 얻고 미부상 비율을 적용하고 이제 비율을 산정해가지고 수확량 조사를 했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미부상 비율 적용해도 워낙 수확량이 적어갖고 비율이 나왔던 집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수바라입니다. 나중에 수바라에서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한번 넣어놔 봤습니다. 집중호 같은 게 와갖고 우리가 이제 막 벼가 쓰러졌을 때 밑에서 이거 나달에서 바로 이 싹이 올라오는 거, 싹이 발화되는 거 수바라. 물론 쓰러져서 땅바닥에서 이렇게 되기도 하지만 꼿꼿이 서 있는 상태에서 안개가 많이 낀다든지 이런 습도 조건이나 이런 발화 조건들이 많으면 꼿꼿이 서 있는 상태에서도 수바라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수바라는 이런 것을 수바라라고 하더라라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다음에 수확불능 조사 이제 배울 건데요. 근데 또 수확불능 조사하고 수확량 조사는 쭉 다음에 또 이어서 할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요 세 가지 조사만 피해 사실 확인 조사 4가지였네요. 이양 지파 불능 조사, 재양 재지파 조사, 경작 불능 조사까지 해서 조사 방법을 마치기로 하고요. 다음 시간 이어가지고 수확 불능 조사, 수확량 조사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어려운 게 없었죠? 어렵지 않았죠? 맞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좀 쉽게 접근을 하자고요. 저가전 종합이용과 종합가수부터 하면 너무 어려워들 하셔서 조금은 쉽게 접근을 하기 위해서 쉽게 접근을 하면서 수학감수 보험금에 대한 개념을 잡기 위해서 벼조사부터 먼저 하고 있습니다. 됐나요? 네, 다음 시간에 강의 수학불능 조사 이어서 하겠고요.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